자, 미국 주식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0.6% 올랐습니다. S&P 500 0.7, 나스닥은 0.8% 상승을 했습니다. FOMC 회의가 현지 시간 20일에서 21일인데 FOMC 회의가 이제 임박했는데 지수가 올랐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별일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 밤 시작인데 뭐 그때까지는 그냥 복지부동하고 있어야죠. 네, 그냥 다만 그냥 75bp 인상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100bp 인상은 아무래도 아닐 것 같아. 이제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75bp 인상이라면 시장에 이제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는 좀 심리가 좀 작용을 했어요. 물론 변동성은 있었지만 맞습니다. 일단 장이 상승으로 끝났으니까 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빠져도 너무 빠졌다. 그래서 그냥 단기 낙폭 과대기 때문에 좀 사자. 조금 우위였다. 뭐 이렇게 그냥 사실 시장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시장,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불안한 그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위쪽이 2년물 국채금리, 아래쪽이 10년물 국채금리의 상황인데요. 2년물 국채금리가 하루 움직임, 이 밴드를 보면은 3.862에서 3.97% 사이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한 2.3% 상승한 3.94로 이렇게 마감은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4%에 거의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목전에 둔 게 그러니까 4%를 돌파한 게 아마 2007년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4%도 뭐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부담감들 이런 게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월가의 연준 최종금리 전망치가 월가에서는 이제 4.25에서 4.5까지 좀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에 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패드워치 평균치를 보니까 그 불과 일주일 전에 3.95였거든요. 터미널 레이트 평균이. 그러니까 4% 언저리 조금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봤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4.42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평균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의 한 50bp 이상 더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게 이미 지금 기존 이제 예상보다 선물 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국채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9월 말고도 11월, 12월에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고 이게 2월에도 아마 한 차례 더 올려서 이렇게 좀 금리들이 나올 거야라는 게 이제 원래 좀 시각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 장중이 레인지 밴드가 3.448에서 3.51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5를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계속 버티다가 2년물이 너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11년 이후 3.5를 찍은 건 이제 처음이고 그러니까 최고치였다라고 하는데 게다가 이제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투자자 7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 7명이 한 달 뒤에는 이 10년물 금리가 더 올라 있을 것 같아 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더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분석을 한 것인데 지금 이 10년물 금리 상태가 배당 수익률과 10년물 국채 금리를 비교를 해보니까 배당 수익률 S&P 500 기업 중에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기업이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좀 더 큰 곳인데 내가 과연 이 배당 수익률을 노리고 할까? 그냥 차라리 채권을 할까? 뭐 여기에 있어서 채권의 매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저 부분을 또 우려하는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곰드라크 아저씨가 주식 팔고 채권 사라는 게 저희 이유입니다. 10년 만에 가장 큰 채권 시장에 화랑장이 벌어졌는데 왜 주식 사고 앉아 있니? 이게 이제 곰드라크 같은 채권 왕들의 주로 이제 메시지인데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채권 살 리는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다. 우리 주식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는 주식 전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채권도 사실은 약간 좀 장기 긴 호흡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은 배당 투자도 그런 유형의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우려되긴 합니다만 뭐 저희처럼 그냥 이 주식 시장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4% 된다고 절로 가고 뭐 이러진 않죠. 저희들의 기대 수익은 4%가 아니잖아요. 저긴 또 국채는 모찌가 커야 살 수 있어요. 이게 소액으로 사기도 힘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그런 뭐 특징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의 그냥 주요 뉴스들 한 줄 뉴스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주택 지표가 좀 나왔었죠. 네. 9월 전미주택 건설협회 주택 시장 지수가 46을 기록했는데 예상 47 그리고 전월이 이게 49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야 뭐. 네, 그래서 이건 뭐 시장에서도 큰 반응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 구겐하임의 스캇 미네르드라는 분석가가 마이너드? 예, 스탁 마이너드죠. 스캇 마이너드인가요? 예, 저는 이걸 미네르드라고 예. 읽어가지고. 미네르바. 예. 이따가 좀 멘트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요? 저는 저거 의역해서 곡소리 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요. 그럼 이따가 끝날 것 아니고요. 다시 해주시고 저는 한 줄 뉴스로 하면 예. 그래서 연준의 긴축이 결국 이거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결국 그게 주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폭락하거나 이랬을 때 이 연준에서는 브레이크를 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의 눈물로 이게 끝날 거야 라는 멘트였습니다. 이게 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 끝났다라고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백신주, 특히 모더나와 노바백스가 7% 넘게 급락을 하는 등 백신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는데 이건 사실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한 줄 뉴스로 이걸 집어 넣어봤습니다. 뭐 관련 뉴스를 제가 바통 이어받아서 바로 월가 이슈로 설명드릴게요. 바이든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설레발친 바이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마음이 지금 급하거든요. 그래. 그래서 뭐 아까 뭐 백신주가 급락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백악관이 사실은 부인했지 않습니까? 비상상황 팬데믹 비상조치 그대로 유지한다. 대통령이 잘못 얘기한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랬거든요. 아니 그런 거면 백신하고 뭐 진단검사 같은 거 공짜로 한 거 다 없애. 이번에도 지금 13조가 넘는 팬데믹 그 예산을 지금 신청했는데 끝났는데 왜 그 예산 다 없애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은 당황해서 그거 아니다. 대통령이 조금 잘못 얘기하신 것 같다. 드러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CBS 이제 60 Minutes라고요. 이거 60분 동안 하는 굉장히 우리로 따지면 뭐 그 100분 토론 같은. 100분 토론 같은 예, 그런 느낌의 굉장히 심층적인 시사 프로예요. 그래서 60분 동안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건 엄청난 메시지들이 나오거든요. 주요 메시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코로나 문제 아직 남아있지만 팬데믹이 끝났다. 이 발언하면서 백신주가 급락했고 공화당 쪽에서 예산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제 그 난리를 치면서 백악관에서는 그런 일 없다. 비상조치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격이 빠진 백신주들은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팬데믹 끝났다는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방청객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기 나오신 모든 분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얘기들도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경제를 연착륙시킬 수도 있다. 경제와 인플레를 다 잡을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실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생각 비웃음을 좀 받았고요. 또 아래 이게 굉장히 좀 리스키한 얘기인데 사실은 굉장히 고령자기 때문에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만 하고 사실 연임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중간선거 결과 보고 2024년 대선 연임 도전할지 결정하겠다. 사실 이것도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좀 리스키한 발언이고 또 밑에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또 나왔죠. 만약 중국이 이례적으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군이 대만을 지키겠다. 군사적 행동을 대만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국하고 외교 당국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쏟아냈어요. 바이든 60분 동안. 그러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했나 보다. 예, 하여튼 저는 이게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중간 선거에서의 지금 판세 분석 자체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거든요. 9월 만약에 연준이 뭐 75bp나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 100bp를 올린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좀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미국 증시는 중간 선거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든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특파원을 좀 장기간 했기 때문에 의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중 긴축에 투자자 곡소리 난다 이렇게 좋네요. 뭐 눈물로 끝난다 이렇게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냥 곡소리 난다 이렇게 했고요. 스캇 마이너드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얼굴도 좀 돈이 많이 붓게 생긴 분이죠. 그래. 네, 구겐하임의 최고 투자 책임가입니다. 굉장히 좀 월가에서는 지명도가 높은 분인데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연준이 과도한 통화 정책 긴축을 계속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overdue 과도하게
이렇게 이제 좀 그 연준이 좀 무리한 지금 금리 인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봤고요. 그래서 연준이 통화 긴축을 계속하는 한 진정한 주가 바닥은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주가 바닥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위험 자산을 가진 투자자에게 매우 힘든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주식시장 4분기 후반부에 올 것이다. 4분기 후반부에 매우 어려워진다. 증시가 이렇게 봤고요. 9월에 75bp 인상 이후에 11월에 12월에 25bp 금리 인상할 텐데 이런 금리 인상 지속 부분이 증시에 곡소리를 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썩 좋지 않은 뭐 그래요. 메시지고요. 뭐 끝으로 FAA라고요. 미국 연방항공청입니다. 그래서 항공당국이 부조종사 승격 요건을 완화해 달라라는 항공업계 요구를 거부해 버렸어요. 못한다. 이게 왜냐하면 항공사들이 지금 이제 팬데믹 끝나고 엔데믹 국면에서 항공 노선을 이제 늘려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왜냐하면 항공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잖아요. 팬데믹 때 거의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래서 그 한국공항공사라든지 공항에서 일하는 분들 또 비행기 조종사나 스튜어디스들에게 국가 재정 지원 자금을 투입해서 그렇죠. 해고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막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도 사실은 항공업계에 엄청난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종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종사 교육을 자체적으로 항공사들이 시키고 그러니까 그 조종사 뒤에 타서 지금은 1,500시간을 비행을 해야 이제 부조종사로 정식 발령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조종사가 부족하니까 750시간으로 반으로 줄여달라라고 항공업계가 요구했는데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비행기를 조종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2009년도에 뉴욕주의 이제 버팔로에서 대규모 항공기 추락 사고 나온 이후에 원래 750시간에서 1,500시간으로 2배를 늘린 거였거든요. 이거 다시 예전처럼 해달라는 거고요. 그 요구에 대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제 FAA가 이제 거부하면서 지금 엔데믹 이후에 사실은 항공주가 조금 이제 주가가 반등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런 국면이면 뭐 심지어는 몇몇 저가 항공사들은 조종사가 부족해서 없어서. 노선을 줄여야 될 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엔데믹 경제 활동 정상화에 따른 어떤 수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항공주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여서 잠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